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평상시보다 지금 찍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10시 40분인데, 이 영상이 아마 영상 찍고, 인코딩하고 올라가면 한 12시 정도 되겠죠? 첫날인데, 조금 늦은 점, 죄송스럽고, 일단 이제 신년이고 해서 저도 세팅이랑 이런 거를 손 보느라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만큼 또 핵심만 콕 찍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주린이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자방, 효녀방, 효도방 분들 개장일, 내일 2024년 첫 개장일에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돼요.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 때도 한 번씩 생각나고 하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며칠째 계속 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가물가물 하시죠? 목요일 날 우리가 폐장일이었고 그날 이후로 계속 쉬었어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자리에 오셔도 주식은 시작하지 않죠. 내일은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귀를 살짝 하고 가봐야겠죠, 당연히. 일단 목요일날 12월 28일이죠. 이때 신규 상장 3대장 누구예요? 에코프로머티, LS머티, 그리고 두산로보틱스에 다시 시원한 반등이 나왔다. 그쵸? 그리고 우리 그 대동그룹의 끼는 역시나 어마어마하죠. 로봇 테마이고 대동그룹은 또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대동금속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역시 대동그룹의 끼를 또 보여줬다. 그리고 2차전지의 애매한 방향성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번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이 이제 1월 2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금양도 올라오고 저런 리튬 테마, 포스코 엠텍도 올라오고 했는데 2차전지의 대장,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2차전지는 아직 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포스코 DX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우리는 그거를 꼭 봐야 됩니다. 포스코 DX가 재료 소멸로 만약에 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죠. 투심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년 초에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폐장일 다운 K 증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거래대금도 전날보다 확 줄었었고요. 근데 당연하죠. 출금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저도 오전에 조금 수익이 잘 났어요. 오전에 수익이 잘 나서 오후장은 잘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연휴가 기니까 그 사이에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내일 시가 베팅 할 종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종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비중을 적게 들고 왔고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수익 내고 오후장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폐장일 다운 K 증시였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복귀는 살짝 해볼게요. 복귀는 살짝 하자면 저는 일단 파라텍 이거 시가 베팅을 했고요. 여기 영상에 쓴 것처럼 파라텍을 해서 바로 먹고 나왔습니다. 한 6%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쵸?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여기서는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이런 이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주나 했는데 여기서는 1.5%, 3% 해서 한 2% 정도 손절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시가 베팅 할 때 벌어둔 게 있어서 어쨌든 수익으로 나왔고, 그리고 LS 머티리얼도 굉장히 좋았죠? 저는 이제 이틀 동안 모은 거를 오전에 매도를 하고 매도를 여기서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것도 여기서 이만큼 거의 5%, 6% 전고점이었죠. 이날 여기 오전 전고점 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고, 요거는 한 주입니다. 오전에 이런 전고점을 이제 다시 뚫나 오후장에 해서 한 주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바로 꺾이면서 한 주 매도하고 나왔던 거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도 오전에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이 났었다. 그리고 플레이디, 틱톡, 치지직 이런 관련주죠. 얘도 시가 베팅 했습니다. 시가 베팅 해서 시원하게 4%부터 8%까지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파맵신 얘는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요. 최근에 끼가 괜찮았어요. 그쵸? 상한가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이날도 갭이 16%나 떠서 얘가 오전에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고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되돌림. 그래서 파맵신도 매매를 했죠. 당연히 얘도 이런 VI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잡아서 이것도 8%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는 완벽한 매매를 했어요. 오전에 완벽한 매매를 했고, 이날 제가 손절한 거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엠텍
걔는 손절을 했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동금속 얘도 대동금속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동기어를 매매했거든요. 대동금속을 한 주를 사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 주를 사서 그림자 매매한 거죠. 얘가 상한가가 갈 것 같아. 근데 상따 하기에는 조금 그래. 왜냐 이제 뭐 상따를 해도 됐죠. 근데 이제 저는 그날 좀 스캘핑으로 빨리 먹고 싶었어서 이거를 한 주 사두고 나서 그리고 대동기어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 매매, 저게 상한가 갈 때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3%, 7% 이렇게 반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완벽한 매매를 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얘는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시가 베팅 했는데 제가 얘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음 날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다음 날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이 전날에서도 그때 영상에서도 포스코 엠텍은 기준봉 세운 다음 날 그렇게 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시가 베팅을 했지만 바로 2%, 3%? 2% 정도 바로 끊었습니다. 자, 시가 베팅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익이랑 상관없이 시가 베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오전에 가장 강하게 갈 녀석을 매수한 거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위로 안 올라간다? 그럼 무조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그런 기준보다도 얘 지금 좀 안 가? 그러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는 것보단 안 가면 나오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레이디나 그쵸? 바로 가죠. 바로 갑니다. 얘도 한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다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라텍처럼 얘는 그쵸? 얘도 한번 올랐다가 빼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걸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6% 정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가 베팅을 했는데 안 간다.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위로 바로 간다 라고 하면요, 이때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데 시가 베팅을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종목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시가 베팅을 했는데 시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 종목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이 오전부터 시세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5%, 6%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냥 전량 다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겠죠. 물론 뭐 보유하고 있어도 돼요. 하지만 시간 대비 1분도 안 돼서 5%, 6% 수익이 난다? 그럼 전 무조건 챙깁니다. 반 이상이라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파라텍처럼 이렇게 한번 치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줄 때 챙기는 게 맞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손절 라인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시가 베팅을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연말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초는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자, 세계 증시는 일단 보합이에요.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쉬었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은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은 나스닥 마이너스 0.56% 마감. 테슬라가 좀 떨어졌네요. 이런 것들은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 뭐 거의 다 떨어졌죠. 근데 뭐 상승폭이 큰 건 아니고, 최근 나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나스닥 43% 폭등, 20년 내 최고 랠리래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1.6%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79%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요, 신규 상장 3대장이 강했고, 그 외에 캡스톤 파트너스, SY 스틸텍, 얘 재건으로 최근에 올랐었죠. 이런 애들까지 강하게 오르면서 신규 상장주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 애들도 괜찮았죠. 뭐 CXL 테마, 반도체 테마는 여전히 좋았다. 그것도 우량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괜찮았고요. 그 중에서는 대동그룹이 가장 좋았고, 한동훈 테마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휴 동안 이제 한동훈이 이재명을 제쳤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동훈 테마는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아마 내일 갭이 엄청나게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갭이 많이 안 뜬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가 베팅 해야 돼요. 한동훈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증권형 토큰 테마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테마도 나쁘지 않았다. 바이오 테마는 2024년 상반기에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뉴스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현대차 그 부품, 현대차 관련주들, 그러니까 부품주들도 괜찮았다. 약세 테마는 2차 전지, 그리고 틱톡, 얘네들도 오전에는 강했어요. 아까 뭐 플라이디나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근데 오후장에 상승분을 다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마감을 하면서 약세 테마에 제가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보합은 포스코 그룹, 그리고 해운 테마. 해운도 내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리고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정이 뭐가 많진 않아요. 신규 상장도 없고 일정은 많진 않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뉴스부터 보고 와야겠죠.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자, 지난해 외국인 삼성전자 16조 7천억 원 순매수, 사상 최대 순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테마도 좋고 올해 또 이제 강하게 오를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뭐 이런 또 10만 전자를 가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삼전은 최근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최근 계속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외국인 와, 한 달 새 이거 보세요. 기간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량주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항상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죠. HBM 성공 노하우 낸드에 입힌다. SK 하이닉스 기술의 올인이라고 이런 기사 있는데 기사가 좋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낸드에 관련된 이 테마는요, 또 온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한 다수의 전자기기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낸드 수요 확대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 그 온 디바이스 AI 테마, 어버브 반도체, 태성, 제주 반도체, 고영 이렇게 있죠. 최근 강했던 거는 어버브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최근 엄청나게 강했고 여기서 모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그리고 제주 반도체 중에 최근 가장 강한 녀석이었죠. 이런 애들도 또 지붕 뚫고 올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다. 자,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 110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1.8% 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반도체는 상반기에도 좋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1서 7.6 강진, 이시카와 현의 최고 높이 5m 쓰나미 발생, 이런 기사가 나왔고, 아까 속보로 떴는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뭐 여행 중이신 분들 좀 걱정이 돼서 쳐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피해는 없대요. 아직 피해 없지만 예의주시라고 해서 동해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런 경보 문자가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뭐 피해가 안 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면은 당연히 관련주를 찾는 게 좋겠죠. 근데 뭐 피해는 없다라고 하니까 내일 이 지진 관련 테마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근데 만약에 뭐 또 새벽이나 내일 오전 사이에 지진이 또 발생해서 피해가 난다라고 하면은 내일 오전 중에 봐야겠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국산차 8년 만에 미국 수출 100만 대 기록,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일단 그 목요일 날도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런 우량주를 매매하기보다는 테마주를 보니까 테마주에 이제 조금 테마주를 봐야겠죠. 현대차, 기아차는 제 관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아직은 안 움직였어요. 애들이 많이 안 움직였는데 뭐 네오토나, 보트렉스, 삼부모터스, 그리고 최근 덕양산업도 한번 시세를 줬었고, 에코플라스틱이 원래는 대장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아직 약한 모습인데 요런 애들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 부품이죠. 최근 대장은 네오오토가 맞습니다. 얘가 상한가를 며칠 전에 갔었고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했지만 여기서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정면 돌파, 올해 전기차 판매량 30% 늘린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런 거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장내 대통령감 누구? 한동훈 24%, 이재명 22%. 처음으로 순위가 역전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큰 재료다. 그리고 이게 장중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떴으면요, 아마 한동훈 테마 싸그리 다 VI 갔을 거예요. 하지만 장중에 안 떴죠.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냐? 내일 갭이 엄청나게 많이 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에는 적극적으로 매매해볼 수 있겠죠. 시가에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먹고 나와서 눌리는 거는 많이 눌려줄 때, 그럴 때 다시 보면 되겠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가부터 바로 상한가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동훈 테마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재료예요. 아이고. 아, 이거 꺼버렸네. 뭐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 요거 이 뉴스였거든요. 이낙연 양자택일 아닌 새로운 선택지 드려야 신당 공식화, 이런 뉴스가 있어서 내일 이낙연 테마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둘 중에는 그냥 한동훈 테마 할 것 같아요. 이낙연 테마 최근에 올랐던 남선 알미 우가 있었죠. 얘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 뭐 부국철강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도 만약에 내일 얘네들도 갭이 안 뜬다. 한동훈 애들은 갭이 너무 많이 뜨고 이낙연 애들이 갭이 별로 안 떠. 그럼 이낙연 애들 시가 베팅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한동훈 테마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시가에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제가 바이오가 괜찮다는 그런 이제 재료 기사예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M&A 전수조사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 약품 69개 특허 종료를 하고 상위 20개사가 M&A 규모 전년 대비 33억 달러를 늘렸대요. 그래서 뭐 ADC, 비만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기업 사들여.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바이오도 올해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은 어떤 바이오 테마를 보세요? 저는 바이오 테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는 스윙을 잘 안 가져가요. 바이오 테마는. 근데 대신 그건 있죠. 바이오 테마가 뭐 어떤 종목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면 뭐 바로 상한가를 가거나 뭐 하루 이틀 만에 시세를 엄청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바이오 테마를 추천드리기보다는 그 주시하고 있는 거 몇 개는 있긴 한데 아직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라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다음 타깃되나 라고 해서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최근 이 라이더 관련주 중에 올라온 녀석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얘는 지금 좀 애매해요. 신규 상장주이고 지금 2만원에서 최근 계속 여기서 힘싸움을 합니다. 2만원 뚫는 순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이고, 얘는 최근 드론도 엮였고요. 드론은 조만간 있을 CES 2024 그거 1월 9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드론 UAM 요쪽에도 그 드론 관련해서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본 뉴스 라이다에서도 그 테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한번 조만간 그냥 차트가 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자 2만원을 여기서 힘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꺾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매수 안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주시하고 있다가 올라가네? 최근 고점인 21,200원을 오전에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날 엄청나게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시하고 있고, 자 라이더 뉴스 중에 그 라이콤도 얘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차트는 얘가 더 이쁘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최근 우상향하고 있고 2만원에서 비비고 있다. 힘싸움 중이다. 그래서 이거 갖고 나왔고, 이거는 이전 기사인데 중히토류 가공 기술 라이더 여기 있죠. 라이다 등 수출 금지 미 기술 통제 강화의 맞불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차트를 보면 이날이에요. 이날 8%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사에 반응을 하니까 이번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자 픽테크 모빌리티 뭐 AI 융합의 향연 미리 보는 CES라고 해서 CES 제가 저번 영상인가요? 그쪽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로봇 UAM 드론 뭐 다 이번에 그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하고, 그거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테마 애들의 대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1월 한 12일 그러니까 이거 끝나는 날까지 시세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게 단기 스윙에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일단 재료 일정 남았고 CES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그 전자제품 박람회죠. 그래서 이런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또 뭐 로봇 AI 이런 애들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해운사 머스크 예멘 반군 도발에 홍해 운항 또 일시 중단이라고 해서 12월 31일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운도 내일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연휴가 길어서 그렇겠죠. 근데 일단 저는 여기서 가장 좋은 뉴스는 요거죠. 한동훈 테마가 좀 기대가 돼요.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궁금하긴 한데, 물론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는데 내일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면 지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지금 당연히 좋고 2차 전지는 뉴스가 따로 뭐가 없었네요. 내일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오전에 봐야겠죠. 일단 저는 얘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포스코 DX 이거 제가 아까 매매일지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매매했죠. 이거는 제가 이제 목요일 효자방 분들께 7만원 여기 잡으라고 말씀드렸었고, 효자방 효녀방. 그래서 저는 시가에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6% 정도.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내일은 일단 일정을 보면요. 테슬라 4분기 전기차 인도 건수 발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2차 전지 애들 내일 요거 발표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어떻게 될지, 테슬라가 뭐 개파하게 좀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2차 전지 투심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거 재료 소멸일지 아니면 그
코스피 저런 펀드들, 얘네 추종 펀드들이 매수세로 오전부터 엄청나게 끌어올릴지 그거 오전에 지켜봐야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베팅은 안 할 거란 소리겠죠. 보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 베셀 추가 상장 요게 있고요. 수요일 날은 쇼설 그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련주 비유테크놀로지, 얘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갔었죠. 그래서 비유테크놀로지는 거래대금은 많이 안 붙었었어요. 최근에 500억도 안 붙고. 근데 저런 뉴스로 한번 반짝이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오셈, 최근 이 반도체 중에 강하게 올라온 녀석이죠. 얘도 추가 상장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목요일, 금요일은 내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요거 있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 날 멕시콘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CXL, 최근에 CXL 테마로 반도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얘가 22일 날 고점을 상한가까지 찍어 놓고 나서 22일 날 상한가까지 가고 엄청나게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일 19,800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시작이에요. 그쵸? 신고가 시작인데, 내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당연히 봐야 될 거는 가온칩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네오셈이 움직인 날, 아니 엑시콘이 움직인 날 가온칩스가 같이 움직였죠? 그쵸? 12월 22일 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온칩스는 제가 종배를 조금 했어요. 종배를.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0.5% 정도. 저는 엑시콘이 강해서 종가 베팅을 했던 겁니다.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었고, 그러면은 가온칩스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종배를 했는데, 뭐 시간 외에서 움직이진 않았죠. 그래서 엑시콘이 내일 오전부터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 가온칩스도 한번 이렇게 따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종배 안 하신 분들은 엑시콘 뭐 대장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일단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으니 너무 높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내일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이런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테마가 5개예요. 포스코 그룹 봐야 되고, 얘네들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매수세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시예요. 주시. 이거는 제가 뭐 효자방, 효녀방은 장중에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 이 시나리오 영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 일단 머트형제, 얘네가 다시 신고가를 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캡스톤 파트너스, 그러니까 내일 오전부터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연휴가 길어서. 그럴 경우에는 수급이, 이제 사람들도 다 수급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상장 테마로 상한가 갔던 녀석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캡스톤 파트너스가 만약에 갭이 적게 뜬다거나 수급 분산이 오전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얘가 오전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도 시간 외에서 강했거든요. 여기가 신규 상장주죠. SY 스틸텍도 시간 외에서 5%나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캡스톤 파트너스, SY 스틸텍 이쪽으로 오전에 돈이 반짝하고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시가 베팅을 한다. 시가 베팅을 해서 안 간다. 그럼 바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연휴가 길었고 수급 분산이 오전에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돈이 살짝 쏠릴 수 있다는 점, 그거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면 바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을 써놨고, 얘네들은 시가 베팅 주시하고 있고, 머트 형제들은 이제 우리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 신고가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얘네들은 저는 다 매도를 하고 나왔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도 내일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지 주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 와이더 플래닛, 파라텍 이런 애들은 일단 그 한동훈 테마에서는 대상홀딩스 우, 얘가 대장이었죠. 얘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은 덕성 우예요. 왜냐? 대상홀딩스 우가 이런 식으로 점상을 많이 갔을 때 덕성 우가, 우선주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고, 만약에 내일 대상홀딩스 우가 점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덕성 우를 시가 베팅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와이더 플래닛이랑 파라텍은 왜 써놨냐면, 일단 와이더 플래닛은 한동훈 테마이면서 이정재 유증 테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시원한 반등이 여기서 안 나왔어. 5일선을 깼는데 이런 게 한 번쯤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상한가나. 그래서 얘도 제가 종가 베팅을 살짝 했는데 얘가 시간 외에서 오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내일 뭐 얘가 갭이 안 뜨거나 하면은 시가에 그냥 날릴 건데, 얘도 2만원에서 최근 잘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봐야겠죠. 그리고 파라텍은 왜 써놨냐면 혀가 마지막에 막 꼬이네.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정재 테마로, 그리고 쿠팡 테마를 붙이면서 올라온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한동훈 단짝,
여기 파라텍의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저렇게 그 와이드 플래닛처럼 강하게 가는지 보려고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목요일에도 시세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혹시 내일도 이제 최근에 강했으니까 내일도 강한 모습일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강했던 그 한동훈 테마, 뭐 태양금속 우도 있고요, 대상홀딩스도 있고, DTNCRO 이런 애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목요일날 상한가 간 대상홀딩스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동훈 테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대동금속도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고, 얘도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끼가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가부터 한번 볼까요?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부터 10% 바로 시가에 샀으면 다음날 이렇게 치고 쭉 죽는 모습.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뺄 때도 20%, 올릴 때도 30%. 그러니까 얘는 오전에 살짝 봐야겠죠? 얘도 시가 베팅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테마가 너무 다 갭이 많이 뜬다 라고 했을 때는 대동금속이나 캡스톤 파트너스, 얘네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는 대동금속을 볼 예정이다. 엑시콘이랑 가온칩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일은 효자 종목 이 테마 중에 어디 쪽으로 시가에 돈이 가장 많이 쏠리는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그 테마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연휴가 길었고 이제 개장일이잖아요. 시가 베팅보다는 이쪽에 돈이 쏠리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도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판단하에 하시면 되겠죠. 저는 시가 베팅을 조금 해보긴 할 건데, 그쵸? 뭐 한동훈 테마 이런 애들은 시가 베팅을 할 예정인데, 보고 나서 한 10분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어느 테마에 돈이 들어오네? 그쵸? 그럼 그 테마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왜냐? 저 말고도 단타 개미들도 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내일 뭘 봐야 되지? 그쵸? 근데 최근 기사 좋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해운도 있었고 라이다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단기 스윙 주식. 뭐 카페24도 역시 그렇고 얘네들까지 적어놨는데 내일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시작하고 시가 베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분 뒤에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일단 내일은 개장날이에요. 그렇죠? 개장날이고 2024년에 첫 주식이 이제 개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이랑 끝은 항상 좀 전 좋아야 된다고 믿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무리하다가 막 뇌동매매 하다가 약 손실에서 큰 손실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수익이 좀 크면은 내일은 좀 오후장은 쉬거나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첫날 수익을 잘 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내일도 2024년 내일도 다들 잘 매매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녀방, 효자방, 효도방 분들, 주린이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모든 걸 2024년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